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백수 시절에 읽고 위로를 받았던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기까지 한 1년이 좀 넘는 백수 기간을 거쳤는데요. 사실 이 백수라는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던 시기만 백수로 본다면 저는 퇴사 후 딱 1년 정도 백수 시절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안 돼서 결국 직장인 시절에 모아뒀던 저축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기간까지도 백수로 본다면 그 기간에 한 6개월 정도를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이상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백수라는 게 그런 기간이잖아요. 돈은 없고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적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또 위로를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렇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특히 큰 위로를 받았던 책 한 권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사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2004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첫 번역본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따져보면 이제 나온 지 15년이 된 책인데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여전히 분야별 베스트셀러 혹은 스테디셀러 코너에 빠지지 않고 한 군데쯤은 꼭 올라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까지 이미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오늘 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아까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책 윗부분에 이렇게 막 해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게 책 디자인이 아니고요. 제가 하도 많이 읽어서 되게 달코해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물론 지금도 가끔씩 꺼내서 읽지만 정말 백수 시절에는 못해도 수십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울적하고 되게 서럽고 그런 날이면 거의 조건 반사처럼 이 책을 꺼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책을 빼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예 첫 타자로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사실은 불안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원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는 심플하게 불안이라는 제목으로만 소개가 됐지만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스테이터스 엔자이어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중에서도 지위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회가 정해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겨우겨우 도달했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했던 중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위계나 서열이 신이 정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지위에 대한 불안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무조건 지금보다 행복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중세시대의 평민이나 농노 같은 계급이 낮은 신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귀족을 보면서 내가 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나는 왜 능력이 없어서 저런 지위에 도달하지 못했을까라는 불안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사회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가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교육을 받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를 성취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 사회는 어차피 불평등하니 그냥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하려는 말은 모두들 행복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되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책을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강요하는 그런 지위라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강요된 혹은 거짓된 평등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불안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알랭드 보통은 이 책에서 철학적,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예시와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모두가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니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런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건인 명예라든지 막대한 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쿨하게 내던지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과 예술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일화와 방대한 예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예시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명제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알랭드 보통은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들의 능력을 잠깐 높이 쳐주는 사회에 태어난 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예로 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는 가령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부모님의 재력이라든지 뛰어난 외모 혹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능력을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직접적이고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초판 버전이고요. 이 버전 기준으로 240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각 사회에서 그리고 각 시대별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능력이 뭐였는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대조적이고 위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원전 400년 그리스 반도에서는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근육질에 싸움을 잘하는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양성애적으로 성욕이 왕성해야 하고 돈에 관심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계산을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8세기 잉글랜드로 넘어오면 싸움보다는 춤 실력이 높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전사가 아니라 신사였대요. 그리고 남성도 우아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했기 때문에 수시로 이발소에 들려서 몸단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저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강요하는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불안정한 꿈을 쫓는다는 것이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의 관점과 약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제 당시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 저처럼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무엇보다도 내용의 깊이에 비해서 문장도 굉장히 쉽고 가볍고요. 뭐 빵빵 터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읽는 내내 피식피식 웃고 또 끄덕끄덕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리셔서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백수 시절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한두 권이 아닌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권을 꼽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현재 직업이 책을 읽고 쓰고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